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사무소는 2021년 새해 첫날 대청봉과 울산바위 등의 해맞이 산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공단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맞이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월 1일부터 3일까지 탐방로 입산 시간을 새벽 4시에서 7시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설악산의 해맞이는 국립공원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영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기간 동안 탐방로가 통제될 수 있는 만큼 방문 전 반드시 탐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2020년을 되돌아보는 시간 강원도 10대 뉴스입니다. 올해 도내에서는 춘천 의암호 사고와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등 안타까운 인재가 잇따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장진철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올해 강원도 내에서 참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차례차례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춘천 의암호 사고입니다. 지난 8월 6일 춘천 의암호에서 급류에 떠내려가던 인공 수초섬을 결박하다 배 3척이 뒤집혀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우선 관련 리포트 보고 오시죠. 의암댐에서 선박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한 건 6일 오전 11시 30분쯤입니다. 엿새째 계속되는 집중 호우에 의암호 주변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가려고 해 이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작업에는 춘천시청 환경선과 경찰선, 민간 고무보트 등 3척이 투입됐고 공무원과 경찰, 작업자 등 8명이 나눠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업 도중 선박들이 부딪혀 전복되고 집중호우로 수위 조절을 위해 방류 중이던 높이 14m의 의암댐 수문으로 빨려 들어가 하류로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이 밖에도 영서 북부 지역에 최대 7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댐 방류가 계속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도 이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행정당국의 안전조치 부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춘천시 안전조치 부실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이 수사도 벌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까지 꾸려 3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부족한 점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춘천시청 환경 담당부서 국장을 포함해 공무원 6명과 인공수초섬 관련자 2명 등 모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작업 지시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또 춘천시와 수초섬 업체 간 이 법적 공방을 예고하면서 법원의 판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수사 상황은 그렇고 사고 이후에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 바뀐 점이 있을까요? 예, 좀 더 강화된 안전 지침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댐이나 호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사전에 지자체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안전 지침을 개정하는 등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허영 국회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방류 또 붕괴 위험이 있을 때 긴급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자가 관리 규정을 마련할 때 저수의 이 수위 조절과 저수 방류 시에 선박 운영 등에 대한 안전조치 내용을 포함시켜 가지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수록 했습니다. 네, 춘천 의암호 사고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 1월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고로 펜션에서 묵고 있던 일가족 7명이 숨지고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원인은 가스 폭발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리포트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가 이례적인 것은 바로 엄청난 폭발력입니다. 통상적인 가스 폭발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워낙 컸다는 점에 경찰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장면이 찍힌 CCTV를 봐도 폭발의 위력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객실에는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했던 점이 확인됐으며 가스 배관도 있었습니다. 사고 영상 잠시 봤는데요. 이 가족의 행복을 앗아간 정말 마음 아픈 사고였죠. 이 사고 원인인 가스 폭발 왜 발생한 거였죠?
네, 사고가 난 이후 진행된 정밀 조사에서 이 가스 배관의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마감이 안 돼 있는 점이 발견됐고 경찰 수사에서도 펜션 운영자가 가스시설 시공업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 종업원은 가스레인지를 철거한 뒤 마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건축법 위반 혐의로 펜션 업주를 구속하고 펜션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번 사고 역시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펜션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 펜션이 아닌 다가구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지난 2018년 강릉의 한 펜션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뒤 전국적으로 펜션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 사고 펜션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던 점도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건축주의 거부로 내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지난 6월 무허가 숙박업소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이번을 계기로 펜션에 대한 안전 조치가 좀 더 강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2020년 강원도 내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인재에 대해서 장진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2020년 강원도 10대 뉴스 이번 주제는 전기차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횡성에서 소형 전기 화물차가 출시돼 강원도는 미래 먹거리 확보에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미래 모빌리티 포럼을 창립하고 정부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받아서 발전 가능성도 큽니다. 이다희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 기자, 올해 돌아보면 참 주요 뉴스는 코로나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좀 우울한 소식들이 많았는데 이 전기차 산업은 미래 가능성을 위한 희망적인 소식이지요? 네, 강원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전기차 산업을 지역의 미래 신산업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3년간 강원도는 횡성군에 위치한 우천 일반산업단지에 임대형 공장을 설립해 핵심 기술력을 가진 국내 완성차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이 기업이 개발한 국내 최초 초소형 전기 화물차가 정부 인증을 거쳐서 10월 본격 양산에 들어간 건데요. 최근에는 정부의 지역 특화 상생형 일자리에 선정되면서 연관 기업 이전 정착비 등 전폭적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점이 제조업 불모지였던 강원도가 올해 이룬 대표적 성과로 부각되는 겁니다. 제조업 불모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강원도는 그동안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과 농축어업 등이 주 산업이었던 곳이잖아요. 이처럼 산업 구조의 변화가 시작된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강원도는 지난 2018년 미래 신산업으로 전기차 산업을 중점 육성하기로 합니다. 신산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수도권과 인접하고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횡성군이 그 무대가 됐습니다. 네, 전기차 산업은 정부 지원도 받기로 되어 있고 내년에도 지역 발전에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요? 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처럼 지역 특화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모델을 찾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강원도도 처음부터 이 전기차 산업 모델을 지역형 일자리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결과 오는 2024년까지 추가 기업 이전 비용과 직원 급여의 일부, 기숙사,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의 1,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난 11월 강원형 일자리 선정 선포식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 총리의 축사 들어보겠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은 그동안 서비스업에 기대해왔던 우리 강원도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에 대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이와 같은 미래차 분야, 바이오 분야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충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네, 또한 기존 자동차 산업과 달리 자동차 생산의 전 과정을 중소기업의 협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업 초기 리스크를 공유하고 이익도 나누는 구조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의 이후 계획과 또 향후 지역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핵심 기술력을 가진 디피코를 중심으로 7개 연관 기업들이 700억 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횡성의 전기 화물차 직접 생산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기업들이 이전하면 1차적으로 지역에는 500개 이상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사업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 10년 뒤 지역에는 2,700개 일자리가 생기고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원, 경제 유발 효과는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강원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형 운송수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11월 창립한 미래 모빌리티 포럼을 통해서 각계 전문가와 함께 신산업과 정책을 발굴해 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강원도 10대 뉴스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이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020년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좋은데 뭐 복지관 같은 데도 못 가고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었지요. 근데 이제 뭐 앞으로 2011년도에는 뭐 그게 얼른 없어지고 뭐 좀 나가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나가서 좀 놀았으면 좋겠고 그거예요. 네. 고기도 많이 나지 않는 데다가 엄청나게 힘드네요, 어민들이. 특히 요즘에는 더 하네요. 그래서 금년에 뭐 봄에 오징어, 그물 오징어 좀 나지 않았으면 아마 엄청나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나마 오징어 조금 나는 바람에 그래도 괜찮았는데 코로나가 좀 나중에 심해지면서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중서양 겨울축제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없으면 좀 많이 한중서양 겨울축제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제약된 상황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것이 더 기억에 남는데요. 처음에는 단절된 상황 안에서 힘들고 좀 괴로운 기억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같이 이겨내고자 하는 예술가나 시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스스로 많이 희망이 되고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좀 암울했던 시기, 좀 1년이 지워진 듯한 기분이에요. 아이도 많이 힘들었고 이제 가족들도 많이 힘들었고 국민들 전체가 다 같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여행을 먼저 가고 싶네요. 답답한 일상생활 속에서 제일 좀 이렇게 좀 마음을 편히 갖고 조금 힐링을 한다고 그래야 하나요? 식구들하고 답답한 일상 생활을 좀 벗어나서 그렇게 좀 다녀봤으면 해요. 저희는 김 생산 공장을 하고 있고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전시회나 상담회를 많이 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면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전시회나 상담회를 더욱 많이 다녀서 김 수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마스크 벗고 친구들이랑 편의점에 앉아서 맥주 먹고 싶습니다. 뭐 택시는 이제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네요. 거리가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요. 뭐 이제 나이도 그렇고 이제 또 거리가 원천 시원찮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좀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게 낫다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똑같겠지만 여행이지 않겠어요? 제가 원래 한 번도 스키장을 안 가봤는데 올해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가볼 수 없었는데 코로나19가 끝나면은 한번 스키장을 한번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게 한번 운동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헬로티비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